이 나이에 여행이 뭐예요? 너무 걷기도 힘든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하철만 타고도 걷지 않아도 되는 멋진 여행지를 다녀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노년 여행지 8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짐은 가볍게 마음은 설레게 노년백과와 함께 편안한 나들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백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지하철로 떠나는 알찬 나들이 코스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지하철을 타고 떠나는 특별한 여행 함께 시작해 볼까요? 65세부터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혜택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게다가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교통비 걱정 없이 서울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다니 정말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코스들은 제가 직접 다녀온 곳들이에요. 힘들지 않게 하루 동안 즐길 수 있는 코스로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코스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시작하는 역사 나들이입니다.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경복궁이 보이실 거예요. 65세 이상이시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경복궁은 아침 일찍 가시는 것을 추천해요. 오전 9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여유롭게 구경하실 수 있거든요. 경복궁은 규모가 크지만 꼭 봐야 할 곳만 둘러보신다면 2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경회로와 근정전은 꼭 보셔야 해요. 특히 경회로는 연못 위에 지어진 정자인데 햇살이 비치는 날에는 물에 비친 모습이 정말 장관이랍니다. 그리고 근정전은 임금님이 신하들을 만나던 곳이니 꼭 들러보세요.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또한 경복궁 내에는 국립故宮박물관도 있어서 조선 왕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경복궁을 구경하신 후에는 점심시간이 될 텐데요. 점심은 경복궁 옆 통인시장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번 출구로 나오셔서 조금만 걸으시면 돼요. 이곳은 엽전시장으로도 유명한데 5,000원에 엽전을 사서 여러 가지 반찬을 맛볼 수 있어요. 도시락을 사서 시장 안에 있는 쉼터에서 드셔도 좋고 포장해서 경복궁 옆 공원에서 드셔도 좋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이동해 보세요. 미술관 내부는 모든 층이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한 곳곳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서 작품 감상 중간에 쉬어갈 수도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은 다양한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유료 전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요. 미술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술관 내에는 테라로사라는 카페가 있어서 작품 감상 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면 경복궁의 아름다운 모습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일석이조죠. 경복궁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사계절 내내 방문하기 좋지만 특히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어우러진 경복궁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에도 미술관은 실내에서 관람할 수 있어 날씨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참고로 경복궁은 매주 화요일이 휴무일이니 방문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두 번째 코스는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잠실역에서 시작하는 석촌호수 나들이입니다. 잠실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석촌호수로 가는 길이 보이실 거예요. 호수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석촌호수의 가장 큰 매력은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과 다양한 행사들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여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열리고 여름에는 분수쇼와 야간 조명이 호수를 아름답게 수놓아요.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어 운치 있는 풍경을 만들고 겨울에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벤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걷다가 지치면 앉아서 쉬어갈 수 있어요. 또한 호수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너면서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석촌호수는 서울 도심 속 작은 휴양지 같은 곳이에요.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호수 주변에는 벤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걷다가 지치면 앉아서 쉬어갈 수 있어요. 석촌호수 산책을 마치신 후에는 근처 롯데월드몰에서 점심을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롯데월드몰은 잠실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롯데월드몰까지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져 있어 이동에 불편함이 없어요. 롯데월드몰은 쇼핑, 식사, 문화생활을 한 곳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특히 모든 층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넓은 통로와 충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노년층에게 안성맞춤이죠. 롯데월드몰 내에 있는 아쿠아리움이나 전망대를 방문해 보세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650여 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져 있어 층간 이동이 편리해요. 특히 언더워터 터널은 360도로 물고기들을 감상할 수 있어 마치 바닷속을 걷는 듯한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해양 생물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답니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도 추천해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전망대로 500m 상공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단 1분 만에 전망대까지 올라갑니다. 123층에 위치한 전망대에서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65세 이상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는 편안한 의자와 카페가 마련되어 있어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롯데월드몰 내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어 식사와 다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31층에 위치한 푸드에비뉴에서는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만 전망대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 평일 오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석촌호수와 롯데월드몰을 둘러보시면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답니다. 또한 롯데시네마와 롯데콘서트홀 등 문화시설도 갖추고 있어 영화, 관람이나 클래식 공연 감상도 가능합니다. 특히 롯데콘서트홀은 음향시설이 우수하고 좌석 간격이 넓어 편안하게 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요. 석촌호수와 롯데월드몰은 계절과 상관없이 실내외를 오가며 즐길 수 있는 곳이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롯데월드몰 내부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코스는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시작하는 자연 나들이입니다. 서울숲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숲으로 향하는 길이 보이실 거예요. 서울숲은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대형 공원으로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서울숲은 크게 5개의 테마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두 둘러보시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 문화예술공원과 자연생태숲, 습지생태원 위주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자연생태숲에는 사슴을 직접 볼 수 있는 사슴 방사장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어르신들이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서울숲의 가장 큰 장점은 평평한 길과 잘 정비된 산책로입니다.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곳곳에 설치된 벤치에서 쉬어가며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봄에는 벚꽃과 여러 봄꽃들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죠. 가을에는 노랗고 붉은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리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서울숲 내에는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습지생태원에는
다양한 식물과 곤충, 작은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어 손주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서울숲에서 충분히 산책을 즐기신 후에는 인근 성수동으로 이동해 볼까요? 서울숲에서 성수동 카페거리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성수동은 요즘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어르신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오래된 공장을 개조한 카페들이 많아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점심은 성수동의 대림창고나 어반소스와 같은 곳에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카페는 옛 공장이나 창고를 개조해 만든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대부분의 카페들이 1층에 위치해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장점이죠. 이곳에서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카페 창가에 앉아 바깥거리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이곳들은 넓고 쾌적한 공간을 자랑하며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답니다. 또한 성수동은 수제화로도 유명한 곳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제화 거리도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걸어 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드는 카페 한 곳을 찾아 앉아서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에는 서울숲 주변의 한강공원으로 이동해서 한강 산책을 즐겨보세요. 한적한 오후에 한강을 바라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이렇게 서울숲과 성수동을 둘러보시면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서울숲과 성수동 카페거리는 사계절 내내 방문하기 좋은 곳이지만 특히 봄과 가을에 방문하시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코스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시작하는 역사 탐방입니다.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이 보이실 거예요. 북촌 한옥마을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전통 한옥 밀집 지역으로 600여 채의 한옥이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죠. 하지만 북촌은 경사가 있는 지역이라 걷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사가 완만한 북촌 팔경 중심으로 둘러보는 코스를 추천해 드릴게요. 안국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북촌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북촌 지도를 받을 수 있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북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꼭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북촌문화센터에서 시작해 가회동 31번지, 북촌생활사박물관, 가회동 11번지를 차례로 둘러보는 코스가 가장 평평한 길을 따라 이동하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중간중간에 카페나 전통 찻집이 있어 쉬어가며 관람할 수 있어요. 특히 북촌생활사박물관은 옛 한옥의 생활용품과 가구 등을 전시하고 있어 어르신들께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가회동 11번지는 전통 한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로 내부 정원이 아름다워 꼭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북촌에는 다양한 전통 체험관과 박물관도 있어요. 북촌 전통공예 체험관에서는 전통 공예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가회 민화 박물관에서는 아름다운 민화를 감상할 수 있답니다. 점심은 북촌 내에 있는 토속촌이나 북촌 손만두와 같은 곳을 추천해요. 전통 한식을 맛볼 수 있는 곳들이죠. 식사 후에는 인사동으로 이동해 보세요. 북촌에서 인사동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인사동은 전통 문화의 중심지로 다양한 갤러리와 전통 공예품점, 찻집 등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인사동길은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어 더욱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인사동에서는 특히 전통 찻집에서의 휴식을 추천합니다. 전통 찻집 뭉이나 전통 찻집 통인과 같은 곳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또한 인사동에는 쌈지길이라는 복합 문화 공간이 있어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은 사계절 내내 방문하기 좋지만 특히 봄과 가을의 날씨가 좋을 때 방문하시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인사동은 실내 공간이 많아 비가 오는 날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북촌과 인사동은 월요일에도 문을 여는 곳이 많아
다른 관광지가 휴무인 월요일에 방문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5번째 코스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에서 시작하는 쇼핑 나들이입니다.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보이실 거예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미래적인 디자인의 건물로 단순히 구경만 해도 재미있는 곳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열리고 있어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도 많으니 들러보세요. 특히 디자인 뮤지엄은 한국의 디자인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라 추천합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구경하신 후에는 동대문 쇼핑몰들을 둘러보는 것도 좋아요. 두타나 밀리오레와 같은 쇼핑몰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옷을 구경하실 수 있답니다. 이제는 광장시장으로 이동해 볼까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광장시장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광장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로 다양한 먹거리와 살거리가 있어요. 특히 마약김밥과 빈대떡은 꼭 맛보셔야 할 광장시장의 명물입니다. 광장시장에서 쇼핑을 즐기신 후에는 인근 청계천을 따라 산책해 보세요. 도심 속 작은 하천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이렇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광장시장을 둘러보시면 쇼핑과 먹거리를 즐기는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답니다. 6번째 코스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시작하는 남산 나들이입니다. 지하철 4호선 명동역이나 3호선 충무로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요. 다만 역에서 케이블카 승강장까지는 약간의 오르막길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동역과 충무로역 주변에서 남산 순환버스를 타면 케이블카 승강장 근처까지 이동할 수 있답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에 처음 운행을 시작해 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케이블카 요금이 할인된답니다. 서울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특히 도보로 남산을 오르기 어려운 노년층에게는 최적의 교통수단이죠. 케이블카는 약 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운행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케이블카는 크리스탈 캐빈과 일반 캐빈으로 나뉘는데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을 타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까지 즐길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에 도착하면 바로 엔서울타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엔서울타워까지는 평탄한 길로 약 5분 정도 걸어야 하지만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이동이 어렵지 않아요. 또한 중간중간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 쉬어가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엔서울타워 전망대에서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답니다. 남산과 엔서울타워는 연중 무휴로 운영되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산에는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요. 울창한 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식사 후에는 명동으로 내려와 볼까요? 명동은 쇼핑의 천국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화장품 가게부터 옷가게까지 다양한 상점들이 즐비해 있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즐기신 후에는 명동성당을 방문해 보세요.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건물로 조용히 기도를 드리거나 건물 내부를 구경하기에 좋답니다. 이렇게 남산과 명동을 둘러보시면 자연과 쇼핑을 동시에 즐기는 다채로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답니다. 7번째 코스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삼성역에서 시작하는 강남 나들이입니다. 삼성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코엑스로 향하는 길이 보이실 거예요. 코엑스는 서울 최대의 지하 쇼핑몰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하루 종일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코엑스에서 가장 먼저 방문해 보실 곳은 별마당 도서관이에요. 수많은 책으로 가득 찬 이곳은 편안하게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코엑스에는 아쿠아리움도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답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점심은 코엑스 내에 있는 지하 1층 푸드코트 추천해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식사 후에는 봉은사로 이동해 볼까요? 코엑스에서 봉은사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봉은사는 도심 속 사찰로 번화한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더욱 특별한 곳이에요. 대웅전과 가장 유명한 판전벽화는 꼭 보셔야 할 곳이랍니다. 봉은사에서 명상을 즐기신 후에는 다시 코엑스로 돌아와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코엑스 메가박스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할인 혜택이 있답니다. 이렇게 코엑스와 봉은사를 둘러보시면 현대적인 쇼핑몰과 전통 사찰을 동시에 경험하는 특별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 코스는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에서 시작하는 자연 나들이입니다. 대공원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대공원으로 향하는 셔틀버스를 탈 수 있어요. 셔틀버스는 약 10분마다 한 대씩 오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서울대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동물원, 식물원, 테마가든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곳만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동물원은 꼭 방문해 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동물들을 보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울대공원 내에서 이동할 때는 코끼리 열차를 이용하시면 편리해요. 공원이 워낙 넓다 보니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코끼리 열차도 65세 이상 어르신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식사 후에는 과천 국립과학관으로 이동해 볼까요? 서울대공원에서 국립과학관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국립과학관은 다양한 과학 전시물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답니다. 특히 자연사관에 있는 공룡 화석은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어르신들이라면 꼭 봐야 할 전시물이에요. 이렇게 서울대공원과 국립과학관을 둘러보시면 자연과 과학을 동시에 경험하는 특별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8가지 지하철 나들이 코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지하철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하철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 시간대는 출퇴근 시간을 피한 시간이라 한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둘째,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는 항상 노약자석이 있는 객차를 이용하세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든 지하철에는 노약자석이 마련되어 있어요. 특히 1호선과 3호선은 첫 번째 객차와 마지막 객차에 노약자석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셋째, 지하철역에는 무료 화장실이 있어요. 지하철 이용 중에 화장실이 급하시다면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넷째, 지하철역 내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다섯째, 65세 이상 어르신은 경로 우대권으로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지하철역 내에는 무료 도서관이 있는 곳도 있어요. 특히 잠실역, 홍대 입구역, 강남역 등에는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어 책을 읽으며 쉬어갈 수 있답니다. 일곱째, 지하철역에는 스마트 가이드 맵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지도를 통해 주변 관광지나 맛집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이용 시 길을 잃으셨다면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계절별 추천 코스. 여러분, 계절에 따라 더 아름다운 장소들이 있잖아요. 이제 계절별로 추천하는 코스를 알려드릴게요. 봄 추천 코스. 봄에는 경복궁과 인사동 코스와 북촌과 창덕궁 코스를 추천해 드려요. 봄에는 경복궁과 창덕궁의 벚꽃이 활짝 피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거든요. 또한 여의도 한강공원도 봄에 추천하는 장소예요. 매년 4월에는 여의도 벚꽃축제가 열려 아름다운 벚꽃 터널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 여름 추천 코스. 여름에는 서울숲 과성수동 코스를 추천해 드려요. 무더운 여름 서울숲의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거든요. 가을 추천 코스. 가을에는 남산 과명동 코스와
서울대공원과 과천 코스를 추천해 드려요. 남산과 서울대공원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물들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거든요. 또한 서울숲도 가을에 추천하는 장소예요. 가을이 되면 서울숲의 은행나무길이 노랗게 물들어 장관을 이룬답니다. 겨울 추천 코스, 겨울에는 석촌호수와 롯데월드, 코엑스와 봉은사 코스를 추천해 드려요.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좋으니까요. 롯데월드와 코엑스는 실내에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어 겨울에 특히 좋아요. 또한 석촌호수와 봉은사는 눈이 내리면 더욱 아름다운 설경을 자랑한답니다. 어르신 필수 준비물. 여러분, 지하철 나들이를 떠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둘째, 편한 신발은 필수예요. 관광지를 둘러보려면 많이 걸어야 하니 발이 편한 운동화나 워킹화를 신으세요. 셋째, 물은 꼭 챙기세요.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 목이 마를 수 있으니 작은 물병을 가방에 넣어두세요. 넷째, 상비약은 꼭 챙기세요. 소화제, 진통제 등 평소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챙겨가세요. 다섯째, 모자와 양산은 계절에 따라 준비하세요. 여름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양산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모자가 필요해요. 여섯째, 작은 수건도 필요해요. 땀을 닦거나 손을 씻은 후 사용할 수 있어요. 일곱째, 간식도 챙겨가세요. 출출할 때 먹을 수 있는 작은 간식들이 있으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마스크도 꼭 챙기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지하철로 떠나는 서울 나들이 코스 8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65세가 넘으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활용해 서울 구석구석을 탐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들께서 지하철 나들이를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꿀팁과 필수 준비물도 함께 알려드렸어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나들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들은 제가 직접 다녀본 곳들이라 자신 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가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코스를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마지막으로 지하철 나들이를 떠나기 전에 날씨를 확인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